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그것은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방송, 마을톡톡의 아나운서 김인선입니다. 마을톡톡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사연부터 때로는 함께 고민해 볼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방송 중 남겨주시는 댓글도 소중하게 읽고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을 톡톡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신입 사회복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입이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처음 사회에 나가 적응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신입 시절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오늘은 지역에서 일하는 신입 사회복지사분들의 사연을 받아 소개해 드리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연. 정신줄 놓지 마. 첫 행사 준비 대소동.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력 1년을 막 채운 따끈따끈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 1년이 지나 있어서 많이 당황했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을 떠올려 보면 역시 처음 기획했던 행사가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입사 2달 만에 행사를 맡게 되었는데 첫 행사니까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야외 부스, 내부 부스, 프로그램까지 이것저것 다 계획했죠. 하지만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았고 계획이 계속 바뀌다 보니 어느새 행사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급하게 주문했지만 물품이 행사 당일에 도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그날 제 머리엔 흰머리가 15개 새로 자라났습니다. 아직도 기르는 중이에요. 지금 택배사까지 직접 가서 물품을 가져오는 대소동 끝에 행사는 무사히 진행되었지만 정말 팀장님께 너무 죄송하고 제 스스로도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래도 올해는 한번 해봤으니 더 잘해야겠죠? 갑자기 정신줄 놓지 마라는 만화가 떠오르네요. 저는 정수리에 정신줄을 하나씩 달아놔야 할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더 알차고 제대로 된 겁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즐겁게 하면 잘할 수 있겠죠? 모든 신입 사회복지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정신줄 놓지 마였습니다. 와, 행사 준비로 정말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준비할 건 많고 일정은 빠듯하고 정말 신입 때 한 번쯤 겪어보는 일이죠. 그래도 직접 택배사까지 가서 물품을 찾아올 만큼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결하셨으니 올해 행사는 더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신입 복지사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첫 행사에서 겪었던 아찔한 순간이나 웃픈 에피소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연. 하루아침에 연예인이 된 썰.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A입니다. 저는 원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교류의 장 초록불데이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대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기쁨도 컸죠. 명함 교환, 게임까지는 무난히 넘어갔는데 문제는 특이한 빙고 게임이었어요. 각 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했는데 제 동기가 뉴진스의 하이포유를 출 수 있는 사람 칸에 제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빙고를 완성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가고 진행자가 칸을 확인하며 해당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발 못 보고 지나가기를 하고 빌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제 이름이 불렀습니다. 순간 손을 들까 말까 고민했지만 어느새 무대 앞으로 나가고 있더군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저는 춤을 췄습니다. 대충 출 수도 없고 안 추자니 분위기가 어색해서 걸 같아서 최선을 다해 췄죠. 결국 해당 행사에 연예인이 된 저는 스타벅스 텀블러까지 받고 복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치심 뿐이네요.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겠어요. 그런데 또 막상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아마 현장에서는 엄청난 호응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목받았던 순간이나 어쩌다 보니 무대에 서게 된 기억.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A님, 다음 행사에는 춤을 피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레이와 함께한 자충우돌 초보 운전기.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1년 차가 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저의 신입 시절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식은땀 범벅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입사 이틀째 되는 날 교육을 받으러 직접 운전해서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때 운전 연습을 거의 하지 않은 왕초보였다는 사실.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뛰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저까지 멈추는 기분이었죠. 얼마나 초보였냐면 차량 뒤에 A4 용지에 초보 운전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붙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와 레이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더 떨고 있을지도 모를 동료 선생님들을 태우고 교육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도 동료 선생님들의 응원과 후방 카메라 덕분에 무사히 주차까지 성공. 와, 이제 살았다 싶었죠. 그런데 교육이 끝나고 다시 시동을 걸려는데 차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서 휴대폰으로 차 시동 안 걸렸을 때를 열심히 검색했지만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었고 제 이마엔 식은땀만 흐를 뿐이죠. 결국 복지관 선생님들께 급히 SOS를 요청하고 수리 기사님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론은 방전이었습니다. 라이트도 끄고 시동도 확실히 껐는데도 방전이라니 괜히 서러워서 차 안에서 멍하니 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레이만 보면 심장이 철렁거려서 일부러 모닝만 예약해서 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레이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레이 없이는 못 사는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방전 예방법부터 긴급조치 방법까지 공부하며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요. 지금은 초보 티를 살짝 벗어날 그래도 여전히 신중한 운전자로 복지관 업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의 당황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아주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마 복지사라는 직업도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도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성장하는 일, 그때 배운 것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초보 운전의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사연이었네요. 왕초보 시절 잦은 실수도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순간들이 지나면 성장하는 과정이야말로 정말 값진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레이와 찰떡궁합이 된 우리 사회복지사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차근차근 배워가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사연. 비와 함께한 사회복지사 성장기. 저는 행사 준비를 할 때마다 뭔가 운명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어느 날 내일 행사를 위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천막 위에 물이 고여 두 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뭐야? 하며 현실을 부정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저기 급하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우비도 찢어진 상태로 문막까지 가서 겨우 천막을 빌려왔습니다. 내일이 행사인데 비가 와서 아무 준비를 못한다는 서러움과 온몸이 젖어도 저를 위로하고 앞장서주는 동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네요. 이날 이후 저는 천막을 절대 먼저 설치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천막은 마지막으로, 아니면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게 제 행사의 철학이 됐죠. 추석 행사날, 역시나 비가 왔습니다. 국밥과 전을 준비했지만 폭풍비를 뚫고 와주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아파트 경로당을 돌며 주민들을 불러 모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지관으로 들어와 윷놀이판을 보니 흠뻑 젖어버렸고 말렸더니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복지관의 물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조용히 바라보며 다음 행사는 비가 안 오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자의 행사. 한 달 동안 매진해서 준비하며 날씨를 계속 체크했는데 이 소식이 있더라고요. 괜찮겠지 했는데 행사 시작과 동시에 비가 내렸어요. 왜 내 행사만 비가 오는 걸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방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애로사항이 있어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거나 비의 탓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부담감으로 지친 저에게 비는 어쩌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는 어떤 날씨에도 끄떡없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다음에 행사를 한다면 맑은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비가 올 때마다 한층 더 단단해진 우리 사회복지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내내 비와 씨름해야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하는 동료들과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네요. 때로는 비가 방해꾼 같지만 때로는 모든 실수와 부담을 덜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 인상적입니다. 이제 어떤 날씨도 두렵지 않은 베테랑 사회복지사로 거듭나셨다니 앞으로의 행사는 꼭 맑은 하늘에 함께하길 저희도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입 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긴장되지만 그만큼 성장할 기회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신입 시절의 실수와 에피소드는 나중에 돌아보면
웃음 짓게 되는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하죠. 오늘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도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마을 톡톡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곧 방송의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도 기대해보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